안녕하세요. 저는 리슨 투 더 시티라는 팀을 하고 있는 박은선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갖고 되게 신기하네요. 보통은 제가 아는 사람이 보통 다 오는데 저희가 뭐 포럼이나 이런 거 하면 대부분 작가분들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혹시 뭐 리슨 투 더 시티 들어보신 분? 두 분 정도 됐습니다. 몰라도 되는 그런 팀입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토크는 저희 활동했던 것들을 조금 위주로 보여보기보다는 생태가 주제여가지고 왜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 주목하는지를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활동하는 게 되게 조금 범주가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생태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할 거고요. 이거는 올해 초에 발간했던 내성천 생태고동감인데 저희가 지금 출판도 같이 하고 있어요. 독립출판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5년 동안 이제 조사했던 강의 생태에 특히 이제 내성천이라는 데를 이제 계속 거의 매주 가서 이제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책으로 만든 거고요. 원래 멤버는 지금 한 4명 정도 되는데 여기 말고 한 명 더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멤버가 또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멤버 이름을 다 공개를 잘 안 하는 게 저희가 지금 내성천이라는 강 때문에 대한민국이랑 수자원공사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 없이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서도 아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저희가 또 고소를 당해서 그런 것 때문에 멤버를 다 오픈하진 않고요. 저가 조금 정리되면 다시 이제 오픈하겠지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어반드로잉스라는 책도 만들고 내성천이나 아니면 프로젝트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영어로 한 거는 멋있어 보이려고 그냥 한 거예요. 별 뜻은 없어요. 그다음에 저희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원래 회화랑 조각을 했었는데 좀 허무하기도 하고 너무 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질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왜냐면은 이 조각이나 페인팅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심지어 드로잉을 해도 보관이 너무 힘든데 조각은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만든 거 다 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제가 옛날에 했던 조각품들이 집 앞에 있는데 볼 때마다 깜짝 놀라거든요. 버릴 수도 없고 네, 그런 상황이 도래해서 조금 이거 만드는 것 자체가 전혀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걸 만들어도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은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볼까라는 생각 때문에 잡지라는 거를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도시 문제가 우리나라의 도시에 특히 이제 2009년 때쯤이면 이명박 시장이 이제 이명박 시장에서 오세훈 시장으로 넘어가던 그런 때였는데 너무 도시 문제가 너무 재개발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든가 아니면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려고 맨 처음에 어반드로잉스라는 잡지를 만들었는데 왜냐하면은 건축가나 아니면 도시 계획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어떤 그런 것들을 뭐 공론화시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대안잡지를 만들었었고 2010년에는 우연히 이제 낙동강이라든가 아니면 남한강이라든가 이제 4대강 공사 현장을 우연히 가게 됐는데 이제 가게 되면서 되게 좀 충격적인 것들을 보고서 이거는 뭔가 조금 도시 문제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지만 좀 충격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만든 잡지인데 이따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대강 하지만 우리가 강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혹시 4대강 강 이름 다 아시는 분 있어요? 4대강 공사? 우리 초대하신 분. 딱 걸리시고 웃으셔가지고. 한강, 낙동강, 금강, 한나서. 네, 영상강. 네, 훌륭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네 강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되게 기분이 안 좋으시네요. 얼굴 좀 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강인데 2010년만 해도 이것만 해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강 위치한 이게 뭐 구글 치면 다 나오는 건데 이거 만들었다고 또 되게 뭐 무슨 공작하는 것도 아니고 핍박을 받았는데요. 네. 그다음에 전후 사진인데 충격적이었죠.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잖아요. 물을 가두면 당연히 썩는데 심지어 세수대야에 물을 하루만 가다 놔도 미끈미끈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들을 하는 힘들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마치 상식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이 그 제도들은 어떤 제도들인가에 대해서 되게 더 관심이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서울 투어 같은 경우에도 되게 도시에 이제 숨겨진 곳을 뭐 구석구석 찾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었고, 맨 처음에 제일 중요했던 루트 중에 하나가 청계천이거든요. 왜냐면 청계천 사업 때문에 사실 사대강 공사도 시작된 거지만 그 청계천 자체가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청계천을 정말 중요한 서스테너빌리티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꼽아요. 왜냐면 이 청계천 사업을 하셨던 양윤재 씨가 서울대 환경공학대학원의 대학원 그 장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명박 시장 때 서울시 부시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청계천 사업을 주도를 하면서 사실은 뇌물수수 3억 때문에 결국에 감옥에 가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3개월인가 5개월 만에 또 풀려났어요. 그 경제사범이지만 풀려났고, 근데 이분은 또 아직도 카이스트의 석좌 교수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부패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끈끈하고 그 촘촘한지를 또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청계천 사업이 사실은 그 우리가 알기에는 이제 뭐 보건 사업이다 아니면은 뭐 많은 이주민들이 생겼다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층고가 바뀌거든요. 95호에서 120m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법이 풀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부나 이런 다른 정권에서도 사실은 얼마든지 개발 사업은 정말 많이 일어났었고, 이게 단지 정권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얽혀 있다는 것들을 이제 그때부터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사실은 청계천 사업 때 사실은 여기가 노점이 있었던 청계천 8가인데 지금 롯데캐슬 베네치아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물가라가지고 이름을 베네치아라고 지었는데 여기 규모가 코엑스랑 똑같대요. 근데 지금도 비어있거든요.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인왕산 입구 는 이제 인왕산이 전혀 안 보이는데 이제 아이파크에 가려가지고 이런 차이점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투어를 하면서 많이 이제 관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돈을 벌려고 만든 컵인데 인기가 없어가지고 많이 못 팔았는데요. 청계천 녹조컵이라고 해가지고 2011년에 만든 제품인데 엄청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재고가 최근까지 쌓여있다가 요즘에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서울 투어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강 르네상스 투어도 하고, 이제 내성천이나 아니면 낙동강 투어도 2011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투어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과 같이 투어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에 비해서 이렇게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딘가 사람이 이렇게 같이 여행을 가고 와가지고 그 경험들을 같이 묶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도 않고, 한번 갔다 온다고 해서 그게 또 자기한테 엄청난 큰 경험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너무 피곤한 일인 것 같아서 요즘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자연하고 관련이 별로 없는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예쁜 작업 중에 하나인데 리버풀과 서울을 교환해서 상상해 보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선 이거는 이제 동대문 디자인 파크에 대한 저희가 책을 발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동대문 디자인 파크 같은 경우에도 청계천 사업이랑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청계천 강제 퇴거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년 미만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도 거의 1년 미만의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퇴거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시 공간도 하나의 생태계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낡은 것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럭셔리한 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점상들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체인 스토어들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런 그 굉장히 풍부하게 자리 잡아 있는 어떤 도시 공간을 이제 일방적으로 어떤 논의도 없이 그러니까 철거를 일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잘 작아서 안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노동상들이 지금 투쟁하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이게 작년 사진이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아직도 이제 중구청이랑 싸우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현상들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도시 공간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뭐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한 사람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을 들여서 집단 지성이 만들어놓은 하나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커먼스라고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공성을 획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을 이제 만들게 됐고요. 이거는 뭐 동대문 디자인 파크가 나쁘다, 뭐 자하드가 뭐 나쁜 여자다, 뭐 이런 뜻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런 어떤 건물이 생기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 같은 것들 때문에 기록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책을 만들 것까지는 없었지만 이걸 책까지 만들게 된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한번 재선한 거잖아요. 재선했다가 노정급식 때문에 자기가 또 퇴진을 했던 건데, 사실 그때쯤에 사실은 여기 서울시에 대한 디자인 서울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삭제됐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만들려고 살짝 게으르게 모아놨던 자료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때는 링크가 살아있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섭구나. 그러니까 이 정보들이나 아니면 언론들이 물론 저희는 이제 현장이나 이런 데 많이 가니까 그런 것들 충분히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로 링크가 사라지는 걸 보고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데스 같은 데는 뉴스 도매상이니까 그런 것들을 함부로 지우진 않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소형 신문사에 있었던 부정적 기사들이 많이 사라지는 걸 보고서 기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록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 디자인 자하디드보다 동대문 디자인 파크 디자인 더 잘하기 대회 같은 것도 여기서 무단 정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사실은 저번 주에 했었던 라운드 오버셋에서 했었던 재난 포럼에서 제가 했던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했던 활동들을 살짝만 잠깐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갑자기 도시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하다가 내성천이라는 공간에 가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랬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 지구 온난화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내성천이라는 공간에 더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댐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여기가 4대강 공사 마지막 공사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강이 댐을 만들면 혹시 좋다고 배우신 분 계세요? 학교에? 댐을 만들면은 무조건 좋다. 뭐 환경적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 배우신 분 혹시 계세요? 아마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배우신 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분명히 이렇게 영향이 아주 지대하고 지금은 모래강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 다 풀이 났는데 지금 이건 작년 사진인데요. 올해는 아예 풀로 덮여가지고 강이라고 보기도 굉장히 힘든 지경입니다. 근데 이게 내성천 같은 경우에는 늦기 좀 늦었지만 어쨌든 뭐 대한민국 10경에 뽑히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공간이 되었는데요. 이 도대체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무엇일까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분명히 변화가 누가 봐도 이게 변화가 있지만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변화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더 주면 공사를 더해서 모래 유실을 막겠다 이런 상반된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산이나 물이나 아니면은 바다나 아니면
공기, 그리고 땅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에게도 개인적으로 소유되거나 아니면 어떤 국가의 것도 아니고 개인 것도 아니고 영주시 사람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것들이고 대한민국 우리 것이라고 보기도 힘든 거죠. 그렇다고 미래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자연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급작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공통제라고 불러야 되는 공간들을 누군가가 점유하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무리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건 사실 수자원공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수자원공사가 자기 토지라고 주장을 하고 나가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자기네들이 불합리한 개발들을 하는 거죠. 전혀 합당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댐은 물을 가두거나 아니면은 뭐 홍수기 댐과 갈수기 댐이 두 가지가 따로 있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영주는 가뭄도 없고 홍수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는 댐인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이제 향민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청계천이나 아니면 한강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이게 1960년대 한강이에요. 한강 철교 있는 데고 사실 우리 양화대교, 오늘도 제가 양화대교를 건너왔는데 양화대교는 양화가 무슨 뜻이냐면 버드나무 양자에다가 꽃화자거든요. 그러니까 버드나무는 물가에 있는 그 지표종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버드나무가 많았던 곳이어서 양화진이었는데 이제 그런 흔적을 우리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저희도 1980년생인데 서울에서 계속 자랐고 한 번도 한강에 모래가 있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요즘엔 관심이 있으니까 어디에 모래가 돌아왔는지 가끔 가서 체크를 하긴 하는데 한 번도 모래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은 공간에 지금 여기가 위에 보시면 한강 개발, 1960년대 한강 개발 전에 모래톱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장관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좀 남아있었더라면 서울의 삶이 이 정도로 각박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살공황 1위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강가를 괴롭히게 됐는가에 대해서 되게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선거를 또 71년인가요? 70년에 또 하게 되는데 당시에 서울시 시장이 김현옥 시장인데요. 그 김현옥 시장이 그 총대를 메고 이 강가를 개발을 하는데 지금도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강을 갖다가 매립을 해서 새 땅을 만드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게 사실 4대 공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빈 땅이 없잖아요. 근데 1930년대 일제시대 때부터 어떤 게 생겼냐면 공유수면법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 땅으로 기속되는 거예요. 원래 산이나 아니면은 강가는 그냥 아주 막연하게 공공재였거든요. 조선시대 때도. 그런데 함부로 산에서 나무를 베거나 아니면 함부로 뭐 강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할 수 없었지만 그 공유수면법이라는 게 일제시대 때 생기면서 강 땅은 그냥 국가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이제 노는 땅이 되니까 그 여의도에도 사실은 산이 있었어요. 양말산이라는 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지나가는 서강대교 앞에는 원래는 밤섬이 원래는 정말 산이 있었습니다. 한 200년이 사는 그런 가구가 있었는데 그것도 1971년에 1970년도에 파괴를 다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많은 자산들이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사라졌고 이게 그 상당히 1960년대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때는 강에 자기가 발을 담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강에 발을 담근다는 건 자살하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에 대한 접근, 자연에 대한 접근 같은 것들이 너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한강의 모습인데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이게 특히 뚝섬 같은 경우에는 강수욕장으로 굉장히 유명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풍문으로만 들을 수 있고 사실은 그때 자료가 사람들이 강수욕하고 이런 것들은 사진이 있지만 전체적인 강 사진의 모습도 거의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해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사료가 없어요. 기록조차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불과 30년 전에 40년 전 일이지만 어떻게 강이 변했는지조차 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80년대 저의 그 기억에 있는 기억은 바로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시대 때 다시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 박정희 시대 때도 있었고 똑같은 이름이 전두환 시대 때도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의 그 고유한 산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익숙하게 이런 인공 구조물이 당연한 것 아니면 어떤 모던 사회에 당연한 것이라고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희 80년대 세대는 이미 너무 당연하게 태어난 것이고, 근데 이런 감수성을 갖다가 또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변화시키는 게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이랑 연결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굉장히 땅이라는 게 어떤 개인에게 소유로 이제 종결되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두리반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같이 연대하기 위해서 저희 갤러리가 원래 조계사에 있었던 갤러리인데요. 이 컨테이너 갤러리는 이제 4대강에 대한 전시만 했어요. 강이나 아니면 강 생명이나 내성천에 대한 전시만 했었는데, 이 갤러리가 뒤에 있는 분들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한테 지금 고소를 당했어요. 무단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효과를 무려 5천만 원이나 국가에서 때려주셔가지고 다음 주 재판받으러 가야 되는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즘에는 전시는 안 했지만 여기 이제 지구스님 텐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영주댐, 그 댐 안에 수몰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댐이 되면 여기까지 다 이제 물이 잠기는 거고요. 이제 여기 높이는 잘 안 보이지만, 네. 저희가 있던 것들을 이제 가져왔고, 그다음에 4대강 2011년 때만 해도 굉장히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어쨌든 강에 대한 기사가 한겨레나 경향이라고 불리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좌파 신문이라고 하는 거에도 거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2011년 시민지역 한겨레 신문에도 시리즈로 4대강 공사 그 국토부에서 하는 광고도 다 실어줬거든요.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액션들을 밖에서 이제 2011년에, 2010년, 11년, 12년에 계속 했었고, 국토부 장관한테 뭐 편지도 많이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엄청난 작업은 아니고 이미 다 신문에 나온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고, 이거는 이제 건설을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돈 세탁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리베이트죠. 리베이트의 메커니즘을 그냥 시각화한 건데, 이거는 정담보리 미술관에서 전시를 2011년에 했는데 뜯겼어요. 전시를 하는데 뜯겼고, 그래서 이제 걸지 말아라 거기서. 그래서 물론 저희를 초대한 큐레이터는 막으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제일 높으신 큐레이터 분이 이거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높은 분들이 오기 하루 전에 자기가 스스로 검열을 한 거죠. 이거 안 된다 라고 이제 강요를 하셨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2010년부터 계속 무료로 배포했던 포스터인데, 강이 도시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강가의 땅들을 다 이제 도시화하고 이런 것들, 강의 폭을 점점 줄여서 도시화하는 것이 이제 4대강 공사의 가장 핵심적이고, 사실 4대강 공사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사업은 4대강 공사라고 부르지만 않았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여러 티셔츠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저희가 주로 스님들이랑 일을 많이 했는데 너무 천주교같다고 해가지고 많이 못 팔았어요. 네, 욕을 먹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문수스님이라고, 이게 문수스님의 묘사인데요. 2010년에 문수스님이 소신공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과에서 말하는 분신자살이랑 다른데, 4대 공사를 하는 거를 이제 신문을 보시고 너무 놀라셔가지고, 내성천처럼 이제 낙동강의 상류인 위천이라는 데서 소신공양을 하셨어요. 위천도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0년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제 유서를 남기시고 돌아가셔가지고, 이거를 아무도 이제 불교계에서도 그렇게 맨 처음에는 크게 언급이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신문에도 거의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티셔츠를 일부러 만들어서 입고 다녔었고요. 그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제 저희가 4대강 내성천 그 중지 가처분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변호사 없이 지휘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증거로도 제출을 했는데 2011년에 만든 책자고 여기 이 책에는 내성천이 망가지지 않았을 때의 아름다운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성천에 저희가 이제 상류에는 지금 영주댐이 생기지만 하류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가 이제 회령포라는 데가 있는데 그 강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 개발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트러스트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1890년대에 이미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보존 가치가 있는 데들을 공동으로 공유해서 그러니까 개인이나 아니면 국가나 기업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같이 공동소유로 땅을 사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1200평을 다 같이 1200명이 모여서 샀어요. 600평, 600평 땅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땅 산 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있고 땅 문서로 모래병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이제 2011년에 땅을 구매했는데 이 모래가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이거를 갖고 계시다가 제재하는 되는 날 돌려달라고 했는데 정말로 지금은 모래가 거의 남지 않은 그 넓은 강이 거의 100km 넘는 강인데 50km 이상이 지금 모래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상로변이라는 데인데요. 영주시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여기까지의 모든 거의 몇십만 그루였는데 나무들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이거는 댐 근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다가 이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미대 출신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작년에 팩토리랑 국립현대에서 전시를 할 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강변에 버드나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왕버들 군락이. 그래서 왕버들을 갖다 조사를 하고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되면 너무 충격을 받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게 문제가 그거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파괴를 하고 나면 어떤 종이 없어졌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부작용이 어떤지 아무도 기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기록한 것들을 책으로 만들었고 내성천 생태도감을 이제 올해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생태학자는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변화들, 어떤 원래 생태계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 먹항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 세계에 1000마리밖에 없는데 지금 내성천 저희가 댐으로 수몰될 때 4년 이상 지금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4년 동안 계속 발견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곧 그리고 흰물때에서도 전국에서 이 가장 개체가 많이 발견되는 곳이고 수달도 굉장히 많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보가 있는데도 앞으로도 15개 이상의 댐이 건설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담수라든가 아니면 생물 다양성 같은 것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굉장히 원래 우리 목적하고 굉장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은 조사 OECD 국가 155개국 중에 131위 정도로 야생동물 최빈국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70%가 산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모든 생태 통로가 도로로 다 끊겨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주거 비율이 만약에 3%면은 그 이상이 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거는 플래너터리 바운더리라고 행성 경계치 아니면 지구 한계치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2009년부터 스톡홀름 레질리언스 센터에서 만든 개념인데요. 저희가 내성천 때문에 여러 가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지구가 이렇게 평화롭게 아니면은 인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 차이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그런 것들을 현세대, 홀로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때에
이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바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격변이 있었다가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이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사 무슨 청동기니 구석기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 이게 다 굉장히 일정한 어떤 온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바로 9가지의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과학자들이랑 경제학자들, 그다음에 얼반 플래닝 하는 사람들이 그게 만든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대기 성분 화학 오염, 기후 변화, 바다 산성화, 성층권 고갈, 질소와 인의 순환, 지구의 담수 이용, 토지 변화 같은 것들,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감소 같은 것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생물 다양성 감소 같은 게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거의 지금 확 꺾인 상태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낙동강에 만약에 생물종이 50종이었으면 지금 5종밖에 안 나왔거든요, 강 안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생태계, 이런 지구의 큰 스펙트럼에서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해 보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추구려 하려는 방향하고 정말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네.